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23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765만원, 어제 횡보하던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옆으로 이제 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9월달 CPI 발표가 요때 나오면서 10월 13일에 하방을 찍은 이후에 반등이 나와줬지만 반등이 그렇게 세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사실상 위로 올라가려고 해줘도 막히는 그 이유는 어쨌거나 11월 3일에 요때 이제 FOMC 금리 인상 75bp 인상이라는 또 악재가 하나 남아있고, 이 문턱을 넘어야지만이 좀 더 상승 랠리가 조금 길게 터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바닥을 찍은 구간이 사실 이전에 여기 꼬리 지점보다 내려왔죠. 결과적으로 하단이 내려왔다, 저점이 내려온 반면에 고점도 내려왔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상승 추세로 돌아나간다는 것을 판별을 할 때 1차적으로 저점을 높이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가느냐,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 채널을 그려나가는 주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의 저점을 좀 내려놓고 고점도 내려놨다. 그리고 여기 고점 돌파도 이번에 못 나왔죠. 그 전에 고점도 돌파가 못 나왔다. 자,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쭉 올리긴 했지만은 이 돌파 라인까지 가는 게 상당히 좀 힘들었다. 그리고 꺾였죠. 꺾이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어제 일요일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종가까지 마감이 전혀 올려치는 마감이 없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하방 내려 찍고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방 내려 찍기가 아주 미세하게 나왔죠. 나오긴 나왔지만 바로 내리다가 꼬리 말고 올려버리면서 여기서 비트코인 움직임이 꼬리도 없이, 비트코인은 나스닥은 꼬리라도 말고 올렸지만은 비트코인은 그냥 올려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살짝 조금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려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보통 하방으로 좀 내려꽂고 올려치거나 그런 식의 무빙이 나오는데, 이 실질적으로 주말에, 이번 주말 요 당시 일요일 오전 7시에 찍었던 이 아래 꼬리가 그러면은 이제 바닥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거를 기점으로 우리가 좀 중요 포인트로 삼아서 이거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나갈 수도 있는 그런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좀 보이는 게 사실이고, 나스닥도 이후로 여기 아침에 7시 땅 선물시장 오픈하고 나서 바닥 찍은 구간을 다시 안 가면서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그냥 딱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스닥이 이제 뭔가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아마 제대로 된 움직임은 이따 10시 반에 나스닥 본장이 개장하면은 흔들기가 좀 나올 수는 있는데, 항상 주말 이후에 월요일장에 좀 변동성이 나오기가 마련이고, 실질적으로 월스트리트에서도 현재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도 골드만상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실적을 내놓는 구간이고, 지금 나스닥도 사실 더 떨어질 수가 있냐,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지금 계속 올라왔던 게 사실이지만은 상승세 자체도 살짝 좀 주춤한 것도 사실이죠. 이 구간에서 크게 좀 하락이 빠지면서. 자, 그래서 나스닥의 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이 달러도 이 구간을, 이 고점 구간, 여기 딱 꼬리 맞은 고점 구간이죠. 요 포인트 114포인트 정도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고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찍고 서서히 죽는 그림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죽는 그림이 달러가 쭉 이제 빠지는 그림, 쭉 빠지는 그림이 나와줘도, 이제는 이제 정점 찍고 달러가 이렇게 빠진다라면 비트나 나스닥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도 이 구간에서 더 올려치기도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제는 이 구간에서 더 떨어지는 게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근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CPI 발표하고 나서 강하게 반등을 쳐줬기 때문에 이런 반등은 바닥에서 이 매물 라인까지 그냥 가볍게 뛰어 넘겨버리면서 저항대, 내려오는 저항대 맞고 지금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의 반등의 세기라는 거는 찐반의 초입권에서 나오는 그 정도 세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도 바닥을 찍은 다음에 이 직전의 매물대 라인을 그냥 가볍게 뚫어주고 저항 맞고 그대로 다 빼버려요.
그대로 다 빼죠. 올렸던 거를 좀 미세하게 저점 높여놓긴 했지만은 이 정도면 거의 4분의 3 정도를 가격을 갖다 빼는 겁니다. 올려친 거에.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려치고 뺐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저점을 또 높여놓고 그 다음에 고점 갱신하면서 준비운동 돌리고 위로 이제 뚫어내는 거 1파, 2파, 3파동 때 크게 위로 이제 돌려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도 올려친 거를 나스닥이 거의 다 빼버리긴 했지만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내려오겠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이제 1파, 2파, 3파 때 뚫어내는 이런 흐름이 이런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스닥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저점 확인을 좀 하고 이제는 우리가 나스닥도 충분히 조금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이제 이만큼 떨어졌으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나스닥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당연히 비트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내려와 주기만 한다면은 비트코인도 이 지점을 바닥을 삼아서 어느 정도 여기를 바닥을 삼고 여기 이제 바닥을 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이런 휩소성 무빙을 뺀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밥그릇 형태로 유턴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꼬리 휩소성 무빙을 빼더라도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요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해주고 이제 내년에 더 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나스닥도 사실 더 빠질 수도 힘든 더 빠지기도 힘든 그런 자리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이 구간에서 CPI 발표하고 나서 강하게 올려쳤어요. 강하게 나스닥 못지않게 강하게 올려쳐주고 어쨌든 간에 직전에 매물 구간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 구간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은 나스닥보다는 방어를 잘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나스닥은 거의 여기까지 떨어졌죠.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올려치고 나가지고 거의 3분의 2까지 빼놓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자리고 비트는 한 절반 정도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다. 그만큼 여기서 과하게 뺀 게 맞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좀 털어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직전 구간의 비트코인 차트를 비슷한 구간이 이 구간이다. 그렇게 조금 좀 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한번 심하게 털어낸 다음에 올려쳐주고 눌렸다가 그 다음에 고점 돌파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심하게 떨구고 올려쳐줬다가 옆으로 빼다가 올려치는 무빙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고점 돌파가 또 터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관망하시던 분들도 어느 정도 좀 비트를 좀 모아갈 만한 구간이 아니냐. 그래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최저점을 찍은 이 자리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고점을 찍은 이 자리 그리고 그 중앙값을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중간값 이하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항상 빅롱이 터지는 그런 구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 여기 손절 잡고 여기 매수 구간이다. 요 박스 하단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나스닥이 저렇게 좀 하방 휩소도 없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물론 본장 열리고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좀 봐야 되겠지만 비트코인도 지금 이 가격대를 좀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 저점이죠. 어제 찍었던 저점. 자 요런 꼬리를 찍어주고 반등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CPI 악재 때문에 빠졌지만은 지금은 없죠. CPI 악재라든지 지금 11월 2일까지는 FOMC 전까지는 악재가 딱히 없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올려치는 무빙이 나오다가 금리 올리면서 팍 한번 또 내리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전까지는 약간 상방으로 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10월 17일이죠.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2일에 FOMC가 또 있기 때문에 10월 말부터는 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좀 접어들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구간부터 10월 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FOMC 11월 2일 FOMC 뚜껑 열리면서 또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관점들 오늘 오전에도 11시 58분에 요런 나스닥 분석해드리고 비트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눌렸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됐습니까? 11시 58분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요때죠. 11시 58분 최저 바닥권에서 롱 포지션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음봉 터지면 뭐다? 숏 잡아야죠 여러분들.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고, 이런 정확한 맥점 시그널 자리, 이런 정확한 변곡점을 저희가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바닥에서 롱 잡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숏 잡고 이런 식으로 해도 하루에 500불에서 1000불은 벌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금이 1등 하시는 분이 1600불, 대회 시작한 지 지금 한 7일 정도, 6일에서 7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1537만원을 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맥점 자리를 저희가 다 드리면서 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또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나스닥 분석, 달러 분석,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입장하시면은 100% 무료로 저희 특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서서히 뭔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9월 중순부터 위믹스 뭐 거의 매 영상에서부터 이 정도 눌렸으면은, 9월 중순부터 말씀드렸죠, 위믹스 이 정도로 눌렸으면은 이제는 위믹스 올라갈 때가 됐다. 왜냐면은 위믹스는 실체가 정확히 있는 코인이고, 위메이드에서 밀고 있고,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월에 5천만원씩 사고 있고, 웹 3.0을 넘어서 오딘이라는 실제 히트작 게임도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뭐 오딘에서 각종 이제 오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가지 또 시리즈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딘을 히트 쳤으면은 뭐 다른 게임도 또 만들어낼 것이고, 계속적으로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위믹스,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 고객센터 가보시면은 지금 위믹스 메인넷 전환에 따른 입출금이 중단된다. 10월 20일 11시부터 출금이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중단될지는 뭐 잠시다, 일시 중단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언제까지 중단이 된다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자, 입출금은 일시 중단되지만 위믹스 거래는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 닫아놓고 펌핑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리 이런 바닥권에서 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고, 10월 20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인데 목요일 오전 11시면은 그때 뭐 잘하면 이 정도 급의 펌핑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눌렸기 때문에 펌핑이 나올 만한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리 지금 약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폭을 보고, 이게 만약에 10월 20일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3,600원 언저리까지, 이 정도까지 직전 매물 라인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요, 그 가두리 펌핑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려면은 빨리 지금 들어가서 단타를 치던지, 아니면 일단 조금 이런 구간에서 놓치셨으면은 그냥 좀 이제 두고 봐야겠죠. 물론 이런 펌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제 이런 맥점 정보들을 저희가 다 드리고 있고, 위믹스도 계속적으로도 말씀드렸던 코인인데 어쨌거나 좀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위믹스 가면은 보라도 조금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위믹스보다는 좀 미미하죠. 자,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지금 폴리메스 같은 경우도 안 죽고 있죠. 여기서 계속 올려치고 안 죽는다. 비트가 나락을 갈 때, CPI 나락갈 때도 안 죽었어요.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빠지고. 그러면 이 폴리메스라는 코인은 시총이 현재 3천억대인데 여전히 낮은 시총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를 이제 다음에 뚫어내는 구간은 한번 또 펌핑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에이브 요런 코인들도 많이 안 빠졌어요. CPI 때 비트는 거의 비트로 따지자면은 여기 근처까지 갔었죠. 비트는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요동을 치면서 움직였지만은 에이브 이런 거 많이 안 빠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딱히 이제 집어 던질 물량이 이제 없는 거 아니냐,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멈춘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택스도 이제 뭐 내려갈 만큼 다 내려왔다,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발란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알트들도 서서히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바닥 찍고 이제 방향을 좀 돌리는 그 변곡점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 구간에서 변곡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바뀔 수 있겠다. 알트들도 서서히 이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올 만한 위치까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다음 구간에서 물론 비트가 가줘야 되겠죠. 비트가 쭉 어느 정도 올라와줬을 때 이번에는 알트들도 요 정도 급의 상승, 여기서 나왔던 급의 상승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연말까지. 그래서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알트들도 슬슬 좀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알고랜드라든지 이런 걸 하시려면은 이런 거를 좀 잘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로 쭉쭉 코인 시장 잠잠할 때도 이런 식으로 쭉쭉 쏴줬던 애들이
눌린 다음에 한 파 더 쏴줄 수 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알고랜드 같은 거. 아이오타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이오타는 좀 많이 빼긴 했는데 요런 것도 충분히 좀 반등 나올 만한 자리까지 빠진 거고, 자 리플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많이 안 빼주는 모습이고, 올려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71% 정도나 여기서 이제 위로 쏴준 다음에 안 빠지고 있다. 많이 안 빠지고 있죠.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결과적으로 저점 지금 높여놓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만 잘 지켜주게 되면은 한 번 더 위로 쳐주고 요 정도 급의 상승 노려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쳤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치고 이 정도 급의 상승, 이 정도 급의 상승은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여기는 손절은 잡아야 된다는 거. 640은 손절 잡고 풀을 들고 간다든지, 여기 잘리면은 이제 일단 바로 손절은 쳐야 된다. 다 제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는 저는 좋게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지를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차트 저점 바닥이고, 지금 트위터 인수도 어쨌거나 다시 한다라고 했고, 뭐 얼마 전에 향수도 머스크 향, 자기 이름이 머스크이기 때문에 나는 머스크 향수를 팔 수밖에 없었다. 야, 또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향수를 출시했는데 도지코인 지원 옵션까지 넣어줌으로써, 자 어쨌든 간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믹스 뒤에는 위메이드가 있고 장영국 대표가 있고, 이 도지코인 뒤에는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가 있고 테슬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도 있을 수 있는 강력한 뒷배를 가진 이런 코인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겠다. 조금은 들고 가볼만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도지코인들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삼성 자산운용에서도 암호화폐 ETF 리서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삼성 자산운용 입장에서는 숙명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숙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6월에도 삼성 자산운용 홍콩 법인은 아시아 최초 블록체인 ETF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바도 있었고, 어쨌거나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구간, 지금은 모든 전체 투자 시장이 다 떨어졌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자, 보시는 건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주봉입니다. 코스피도 여러분들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빠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물론 좀 더 내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마지막 이제 하락일 수도 있고, 이 당시는 이제 코로나죠. 근데 주봉상의 긴 추세, 이런 저점 라인을 디뎠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다. 여기 디디면서 반등은 항상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터져줬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에는 또 여기를 닿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 요 떨어진 하락폭 대비 이 정도의 약간의 이제 고통을 좀 감수할 만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이후에는 어쨌거나 반등하는 움직임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ETF도 마찬가지겠죠. 이 삼성 자산 운용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나중에 막 펌핑이 크게 나왔을 때 고점에서 그런 ETF 출시하면은 안 되겠죠. 출시하자마자 마이너스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들이 많이 빠져났을 때 이런 거를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미리미리 저점에서 물량 잡아놓고 어느 정도 시장이 쭉 올라갈 때 개미들이 이제 쭉쭉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추진력을 받아서 위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팍팍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투자 시장의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이런 걸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에서도 이런 암호화폐 ETF 이런 걸 이제 준비가 들어간다, 숙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어쨌거나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지금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MZ.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의 20대 30대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40대 50대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라를 끌고 갈 세대들이 이 MZ 세대인데, 이 MZ 세대들은 여러분들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이런 세대들이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똑같은 펀드가 있다라고 하고, 어떤 펀드는 금에 투자하는 금 펀드가 있고 어떤 펀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다고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펀드를 고를 확률이 높아지겠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숙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자산,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나 금이라든지 이런 뭐 주식, 증권, 채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기술, 이런 메타버스 기술들이 웹 3.0이라든지 이런 좀 획기적인 기술 산업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이제 투자 섹터로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원래 어둠의 세계, 돈 세탁의 세계에 있다가 이제 중국계 막 이제 마피아 자금들 돈 세탁하는 뭐 그런 용도로 되다가 이제는 양지로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의 유명 사업가 케빈 오리어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투명 화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19,000에서 22,000달러 구간을 상향 돌파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고, 또 암호화폐는 향후 10년 안에 S&P 500 지수의 12번째 섹터가 될 것이며 관련 정책들이 속속 도입되고 시행되면 더 많은 자본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제가 했던 말이랑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시할 수가 없는 하나의 투자 섹터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 블록체인 섹터 자체가.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도 이제 12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눌렸고, 이 정도로 눌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위로 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요 정도로 좀 눌려주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요런 파동이 좀 크게 봤을 때 요런 형태의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충분히 바닥을 오래 다졌고 거래량은 많이 터졌고, 그럼 매집을 했다는 거고, 매집을 했으면 이제는 위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지지 라인, 기준선 자체가 있는 지금 투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위험하지가 않은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여기서 몰빵 친다 해도 내 리스크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 손절 치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손절 쳐야 됩니다. 여기 깨지게 되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정도 손절 그냥 걸어놓고, 이 정도 손절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좀 뭐 길게 봤을 때 5년 10년을 봐도 되고, 뭐 짧게는 1년 2년을 봐도 됩니다. 딱 그 정도 기간만 있어도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지금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아니냐, 감히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잔파동이나 잔 흔들기는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이 구간에서도 얼마나 지금 흔들기가 많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저점 이탈을 지금 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점 이탈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좀 희망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11월 2일까지는 딱히 러시아가 핵을 쏜다든지, 지금 러시아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 푸틴이 지금 제일 문제고, 아직도 푸틴은 전쟁을 좀 끝낼 만한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란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란도 지금 러시아에다가 좀 무기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진영의 나라들끼리 지금 신났죠 지금. 자,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러시아도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다음에 최대한 유리한 협상 카드를 꺼내면서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전쟁만 마무리돼도 시장은 일단 한 템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박스 하나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정도 급의 빔이 터질 수도 있어요. 전쟁이 종료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빔이 또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빔이 터질 만한 구간까지 지금 눌러놓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을 눌러놓을 만큼 눌러놓은 구간이 아니냐, 이제 위로 튕겨져 올라갈 것만 남지 않았냐, 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저희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다, 조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 파동 길게 끌고 가는 건 나중에 한파 내려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존 구간 있죠, 이 중간 박스 아래로 내려왔을 때, 요런 구간 내려왔을 때 좀 공격적으로 담는 게 맞고, 지금 구간에서는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여기 벽이 있어요. 여기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도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의 파동이 계속 나오죠. 그럼 여기서 숏, 롱,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익이 지금 더 안전하고 장투를 안 하면서도 하루에 그래도 500불 1000불씩 벌어가는 그런 매매 방식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와 같은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지금 이 정도 박스와 같은 움직임이 또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파동 카운팅 해가면서 파동에 맞춘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내면서 장기 추세가 또 터지게 되면은 그 장기 추세에 맞춰서 또 매매를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대방향은 상승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 안에 파동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저는 좀 더 좋은 소식들로, 아마 오늘 나스닥이 열리는 시간대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반등 랠리가 나올 때도 됐기 때문에 나스닥에 좀 기대를 좀 걸어볼만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올라가면 비트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